살만한 세상 수요일에는 경제 흐름을 짚어봅니다. 어제였죠. 국방부가 군사훈련 등의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위원님 전화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예,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거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해서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왔는데요. 이번 발표는 규모가 엄청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서울 면적으로 치면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 그리고 여의도 면적을 보통 땅 얘기할 때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좀 걸쳐져 있는데요. 충청남도 서산이 단일 지역으로는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 들어가 있고, 서울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경기도 성남 같은 수도권 지역도 서울 경기 합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면적이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요. 강원도 철원 같은 지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해제 대상 339제곱킬로미터 엄청난데요. 여의도 면적의 11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렇게 해제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국방부에서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이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기지 방호를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네. 이 범위 자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라고 국방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철원 같은 지역들은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죠. 군사 기지나 시설의 유무, 취락 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해제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 매년 2007년부터 법 제정한 이후에 매년 군사작전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국방장관이 일부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처음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매번 해왔던 거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 재산권이나 수요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해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국방부에서 밝힌 바로는 이제 그 주민의 삶에 제한을 두는 이런 구역에 대해서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검토해서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해제되는 지역은 여러 가지 제한이 없어질 텐데 말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땅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일단 이제 군 비행장 주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비행장 주변으로는 이게 굉장히 용어도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쪽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어쨌거나 비행장 근방에 있으면은 비행 안전 구역별로 제한 고도를 낮춰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해제가 되면은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군 당국과 협의를 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그리고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경 지역도 보호구역 해제가 되면은 높이 제한 없이도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자체의 개간이나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지역 중에 경기 평택, 고덕 북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한 초등학교가 이 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네. 개교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가 되면서 개교가 가능해진 것도 이번에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구역 안에 이제 새롭게 학교 건축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토지의 용도 변경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해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일단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건 분명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히 비행장 옆에
붙어 있다.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남 서울공항, 이름도 서울공항이죠. 네. 서울 강남구에 바로 밀접해 있는 경기도 성남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도 강남구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공항 일대의 땅들은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토지주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들이 진짜로 바로 개발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도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랫동안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의 이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남 비행장 있잖아요. 서울공항.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됐던 게 근처 지역이 면적이 상당할 텐데 말이죠. 그러면 서울공항 주변에서 이번에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행정구역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가까이 근접해 있을수록 더 강한 규제를 받아서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은 적게 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넓은 반경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잠실 롯데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성남공항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이 규제 영향 때문에 이 타워의 높이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인근 지역을 다 포괄해서 보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강남 3구 일대에 걸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도 굉장히 땅이 넓은데요. 네.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이제 넓은 규모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7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네. 해서요. 서산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해제로 인해서 기존의 롯데타워 건설할 때 논란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고 허가받는데 상당히 수년간 걸렸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신축 증축에 있어서 훨씬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남 비행장 인근 지역 땅값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당장 발표가 되고 나서 토지주들이 기대감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호가는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거래는 아마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심은 많이들 가지시는데 이미 기대감이 갑자기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까지 집가가 상승할지 가늠이 좀 안 되는 구간에서 거래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겠군요. 매물을 걷어들인다. 네, 군사보호시설 해제.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말이죠.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과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국지적으로는 그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지역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에는요.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거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가 더 심각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2006년도 집계 이래에 23년도 토지 매매 거래량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냐면 전국적인 토지 매매 거래량이 113만 건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20년도의 전국 토지 매매 거래량은 222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황일 때 대비해서 불과 3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호황일 때 22만 건 정도였는데 2년 연속으로 지금 10만 건도 안 되는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당장 일부 지역에서는 호재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매물을 걷어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집가 상승을 촉발할 만한 그런 호재 수준까지는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 냉각기에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연구위원님. 토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규제인가요? 사실 이제 규제 자체보다는 토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른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호재와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규제가 완화되면 당연히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규제 완화는 토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규제 완화가 이게 당장 규제 완화됐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규제 완화하고 개발 호재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것은 교통이 좋아지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올리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 해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건물이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호재다 이렇게 해서 바로 토지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간을 두고 개발을 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올라갔을 때에서야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추세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과 전화통화였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리겠습니다. 사슴이 눈이 좋으면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영어입니다. 사슴이 눈이 좋으면 5글자로.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양양 소예 아빠님, 경기 광주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살만한 서두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운전할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히 듣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꽃마리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방끝 안녕하세요. 햇살 좋은 날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귀 쫑긋 감사히 잘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태현님, 살만한 세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힐링해 주는 곳입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화팅 군사지역 시설 해제 문제가 많을 듯하여 우려됩니다. 해주셨습니다. 국내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증 장애 인구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하면 지체 장애인 분들 계시고 발달 장애인 분들 조금 다른데 말이죠. 경기도가 지난해 최초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적 영역의 시설 확충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만한 세상에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드린 건 기억하고 계시죠? 사슴이 눈이 좋으면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 조이빌리지의 김미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건 카리타스 조이빌리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조이빌리지라고 하면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 시설이고요. 대건 카리타스는 저희의 이제 운영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주교 우정부교구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2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이죠. 네, 조이빌리지는 파주에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거주 시설이다. 네. 그러면 지체 장애인하고 발달 장애인이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아까 그 중증 장애 인구 얘기하시기 전에 등록 장애인 260만 명을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9는 뭐 시각, 청각을 다 포함해서 그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도 그 중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발달 장애인인데 네. 그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 장애 보통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적 장애 네.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 둘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는 또 한 10분의 1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장애인 중에서도
완전 다른 장애예요. 네. 예, 장애인 이렇게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하면 보통 지체장애인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렇죠. 많이 하게 알고 되고 있죠. 예. 듣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은 완전히 그 지원해야 되는 부분의 성격이나 이런 게 다르겠네요. 네. 네. 그러면 조이 빌리지에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 중에 이제 중증인 경우 이런 분들이 네. 모여 사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네. 관리하고 있나요? 네, 관리라는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네, 이제 네. 사시는 건데요. 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린 아기, 네. 예, 뭐 돌 정도에서 2돌 정도라 그러면 아직 언어 표현이 쉽지 이렇게 않은.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런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몸은 커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생활 연령이 이제 생겨서 뭐 다 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생겼겠지만 언어 소통은 정말 그 정도 이상도 안 되는 분들이 또 그 세월을 지내면서 트라우마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막 자해를 하거나 타해를 하기도 하고, 네. 예, 뭐 감각에 좀 이상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따로따로 살기는 이제 어렵죠. 그리고 네. 부모는 또 다 나이가 들어서 이미 아프시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생기고 했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모아서 좀 규모의 경제 같은 거죠.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지원 인력들이 들어오고 네. 그렇게 사는 좀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파트나 빌라처럼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비장애인 노인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요양원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그럴 있을까요? 수 있죠. 네. 네. 그럼 여기 몇 분이나 지금 계십니까? 저희 장애인 분들은 30분 계시고요. 네. 예. 직원들도 여기 30명이 넘거든요. 근데 저희가 24시간이 운영이 되니까 직원들이 8시간씩 일하니까 예. 실제로는 그 시간대에 지원 인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증 발달 장애인이 지금 1인 1실을 쓰고 있게 네, 네. 그렇게 예. 돼 있다고요? 네. 그거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이 빌리지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다른 시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네. 저희는 1인 1실로 아예 마음을 먹고 네. 한 2015년 정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9년 신고할 때부터 설계도 딱 그렇게 했는데 예. 그 이유는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시설에 1인 1실이 법제화돼 있어요. 아, 법으로.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니까 그 과거를 뭐 다시 이렇게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만드는 거면 지금 복지 선진국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특히 저희는 이제 발성장애인들이 많은 시설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감각의 민감성이 굉장히 아주 예민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회생활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게 해야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뭐 직업도 필요하면 가져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되 본인이 너무 예민해져 있을 때는 혼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방이 따로 있는 게 네. 좋다. 그 대신에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니까 6명이 유닛으로 살아요.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것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있고 큰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개인실이 있는 거죠. 네. 6명 단위로 같이 네. 이제 생활을 하되 자기 방 각자 가지고. 네. 그러니까 4명이 사는 유닛도 있고요. 네.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8명이 있는 유닛도 있는데 이제 6명이 사는 유닛이 저희는 제일 많은 유닛이죠. 네. 그래서 유닛이 5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낮에 이제 그런 네. 중증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저희 좀 아무리 중증이어도 여기도 스펙트럼 장애이기 때문에요. 정말 돌보기가 지원이 아주 힘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경기를 좀 계속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요 중증 요 점수에 속하는 분들이어도 좀 직업 훈련이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바리스타 제빵
이런 식의 예. 그리고 저희 뭐 풀 같은 거를 제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꽃밭에 물 주는 거 같은 이런 정도의 일 그런 거 정도도 할 수 있고요.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지역사회로 많이 나가서 다른 거를 경험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조금 더 직업 훈련을 많이 하는 예. 그룹들도 있고 정말 1대1로 지원을 안 해주면 막 되게 힘든 그런 분들은 이제 1대1 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인력을 이제 자부담으로 국고에서 지원받는 거 말고 이제 후원 열심히 이렇게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런 자부담 인력도 고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저희는 성인 발달장애인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대 한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렇게 네.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주변 그 마을에 나가서도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죠. 많이 하죠. 네. 아, 네. 그러면 어떤 데 가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시는 것도 궁금하고 말이죠. 네. 저희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오래된 법인의 오래된 건물을 갖고 이제 처음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더 신관을 덧대서 지었거든요. 오래된 곳이었어요. 여기가 4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처음에는 결핵 환자 그 자조 모임이었다가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이었던 그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성당 옆에. 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원래 있던 것이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생겼는데도 지역 분들이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장님하고 좀 열심히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광탄면은 좀 시골 이제 그런 오래된 동네예요. 네.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 저희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가서 꽃바구니도 만드는 것도 하고요. 네. 또 동네 안에 그 도시재생으로 그 마을 카페를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서 그걸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 장애인들 중에 바리스타 교육받은 분들이 가서 이제 그 같이 하고 이런 일도 이제 하고요. 또 광탄뿐만이 아니라 파주, 뭐 의정부, 고양시까지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하러 나가죠.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전부 다 찾아서 바우처 같은 거 개인이 혼자 있으면 못 찾아 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적으로 저희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찾아서 2명, 3명씩도 전부 다 내보내가지고 아주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발달 장애인 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하게 하면 뭐 점점 좋아지고 뭐 능숙해진다던가 뭐 이런 변화가 나오나요? 아무래도 그것도 교육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거부감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게 점점 좋아지는 거고 또 지역 사회에도 이런 분들이 자꾸 노출이 좀 돼서 그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일반 보통 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다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가서 만약에 좀 돌발 행동 같은 거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겁을 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미리 조정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안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능력이 돼서 한다기보단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한 30대 후반부터 조기노화가 이제 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만큼 늙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기노화도 좀 늦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근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비장애인들이 네. 장애인들을 좀 많이 접해봐야 네. 선입관이나 편견도 좀 없어지고 그 더불어 살고 도움 주고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같이 네. 많이 겪어봐야죠. 겪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좀 그렇죠. 무서워하셔요. 왜냐하면 덩치들이 막 커졌기 때문에 그럴 것 아기들도 같아요.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걸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신장도 장애인이시잖아요. 투석하시는 분들. 네. 예. 그리고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시거나 목발을 짚으시거나 아니면 뇌성마비로 예. 이제 뇌병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좀 알아요. 저희들이. 예. 이렇게 어떤 분들이겠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그런 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가파른 그 계단을 앞에 두고 여기 정말 인간 승리를 하세요. 저기를 가세요. 올라가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발달장애인에게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을 참 많이 해요. 네. 모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인 능력도 스펙트럼 장애니까 정말 1세 정도에 될 정도 그 정도 분들처럼 있다가 그분들하고 또 우리가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예. 변호사 예, 우영우. 예. 거기에서 정말 판타지지만 그렇게 지적인 능력이 좋은 뛰어난 분들도 분도? 아주 드물게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감각이나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도 넓고 하다 보니까 지적장애를 겸한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어려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뭐 엄마가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서 같이 뭐 죽이고 죽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잘 접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런 분이 이웃에 했다 그러면 좀 겁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좀 더 어릴 때부터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사회 안에서 살려면은 발달장애가 뭐구나. 이게 단순 지적장애가 아니라 자폐성 장애일 경우는 또 어떤 장애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알아야지 정책을 만들 때도 이게 반영이 되는데 네. 지금 그나마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제 자폐성 장애인의 엄마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이가 88년생이니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키우면서 느꼈던 건데요. 마라톤이라는 드라마. 네. 예. 조승우가 영화. 네. 그 다음에 예전에 김수현 씨 드라마였는데 부모님 전상서라고 있었어요. 네. 예. 그 드라마하고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가장 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지낼 때 좀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엄청 그런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체장애하고 발달장애가 완전히 다르군요. 완전 지체장애 그렇죠. 분들은 이제 신체 부자유스럽지만 생각하는 거나 그럼요. 판단하는 네. 거 이런 건 네. 뭐 비장애인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근데 발달장애 분들은 완전 다르니까.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들은 이제 시설에 모시면 시설에 보내면 뭐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뭐 시설에다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오해도 있지 않나요? 근데 부모는 나이가 많으니까 보니 흔히 우리들이 쉽게 그냥 막 얘기하는 것 중에 장애인 엄마들이 뭐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막 이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부모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가 아프거나 죽은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시설을 생각하는 거지 정말 돌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건 정말 절박한 얘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젊은 자식이 노인요양원에 부모로 보내는 그거는 뭐예요. 네. 근데 그거는 너무 집에서 모시기 어렵고 오히려 요양원에 가셔야지 돌봐지는 그런 분들은 요양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 시설이라는 걸로 이렇게 막 나쁘게 볼 게 아닌 게 그 공동 성인이 됐는데 부모 떨어져서 이렇게 공동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말이죠. 요즘 탈시설 네. 뭐 그런 운동도 있고 실제로 그런 정책이 실천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네. 지금 그런 탈시설 움직임이 있죠. 그럼요. 시설을 네. 점점 없애는 쪽으로. 네네. 예. 그러면 그 발달장애인들을 각자 그냥 집에서 알아서 키워라 이런 건가요? 아마 이렇게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뭐 5분 10분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살 수가 없는데 네.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돌잡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그 동잡이가 놔둘 수 없는. 그냥 그 덩치가 크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죠.
차에끼리 뛰어들 수도 있고 뭐 정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냥 불이 예. 날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24시간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모가 그 주양육자가 없을 때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네. 최후의 보루예요. 그렇군요. 근데 낭떠러지입니다. 네. 네. 밀어내면 안 되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3515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비긴 20일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발달장애 청년들과 같이 모델 수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파주 쪽에 계신 발달장애 청년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이게 가능한 말씀인가요? 뭐, 예. 발달 장애 중에는 이제 스펙트럼 장애니까 네. 언어 소통도 좀 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뭐 바리스타도 가능하고 또 그림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아, 그리고 0622님. 장애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아니면 힘든 정도의 깊이를 알기 어렵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또 유이님. 일반인 봉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여쭤보셨어요? 네네. 코로나가 이제 지났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와서 네네. 하실 수 있어요. 시설에 와서 네. 봉사할 수 있다. 네네. 네, 클래식님. 포항 수화식당이 생각납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로 이루어진 수화식당에서 울컥했습니다. 일품 메뉴를 시키면 가정식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식당. 옛날 나이트클럽을 개조해서 인테리어가 독특하고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고요. 손님과 수화로 대화하시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네. 포항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저희 난센스 퀴즈 드린 거 기억들 하고 계신가요? 청취자 여러분. 사슴이 눈이 좋으면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영어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935님 정답 보내주셨네요. 당첨될 때까지 도전한다고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네, 자 원장님, 네. 이 지금 그 시설은 개원한 지 몇 년 됐나요? 지금 이제 올해 봄이 5년째, 5년이 됩니다. 그러면 네. 개원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코로나를 네, 예. 당하셨겠네요. 네네. 그 시기에. 네. 그때 여러 가지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살아남은 게 꿈 같은 건데요. 그 정도였어요? 네, 예. 저희가 저도 이제 장애인 부모 엄마인데 98년 12월에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모임,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런 모임을 이제 갖고 그걸로 시작된 모임이 좀 커져서 저희 천주교 이제 교구 법인하고 좀 협업을 해서 주간보센터도 열고 뭐 그룹홈도 열고 이러면서 준비를 해서 이제 거주시설밖에 답이 없구나 해서 2019년에 네. 법인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다 신고를 하고 마지막 신고 시설이 거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이제 그 다음에부터 왔고요. 네. 그리고 이 정책이 타시설 정책 쪽으로 이제 가고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탈시설 쪽으로. 네, 시설을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설이라는 거는 시설마다 대기자들이 막 100명 이상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더 이상은 이제 신고도 하지 말고 아니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정책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시설을 자꾸 탈시설에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자립해야 된다고 하고 시설을 뭐 2041년 정도까지는 거의 다 없애겠다 이런 식의 이제 로드맵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갈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갖고 이거를 준비를 해서 20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있던 건물에 신고를 하고 이제 신관을 지어서 1인 실을 만들고 막 이랬는데 네.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이 3년 반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1년에 네. 이 예산이 17억 정도 됐었어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했구나. 그래서 이제 매일 울면서 3년 반을 다니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왔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버텨낸 것도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버텨서 내갖고 지금 국고보조를 받은 지 1년 됐고요. 먼저 파주시에서 너무 심각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 시설이 1인 1실로 되게 선진적인 시설이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셔서 그 먼저 지원을 결정을 하셨었는데 다행히 이제 국고 지원도 결정이 돼서 그 2022년 12월부터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개원식을 네. 3년 반 만에 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탈시설 바람. 네. 정부의 로드맵이 탈시설 쪽으로 결정이 돼 있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 탈시설이라는 건 시설을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시설의 지원을 줄이고 각자 알아서 살게 하고 각자의 삶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쪽에 네. 더 집중하겠다. 네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은 지체장애인 분들이 지체장애인분들은 네, 그걸 신체장애인 원하니까. 분들이 10분의 9 정도 되잖아요. 장애인 전체수에. 그분들은 그리고 또 시설에 발달 가고 그쵸. 싶지 않다. 그분들은 시설에서 살 필요가 없으시죠. 그렇죠. 네. 난 각자 산다. 만약에 뇌병변 장애인으로 정말 이렇게 누워서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의료적으로 그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필요해요. 그런 분들 빼고는 예.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분들은 네. 그래서 이미 장애인 거주시설의 85% 정도는 발달 장애인이고요. 네. 나머지도 이제 그렇게 뇌병변 장애인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 없애라는 주장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지체장애인분들은 별도의 그 각자의 생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늘리고 시설은 시설대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복지 선진국에 다 지적장애인들 시설은 전부 다 있으니까. 근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지만 시설에 이게 지원을 많이 하면 시설 아닌 분들 생활 지원은 적어질 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단체로 지원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덜 들거든요. 네. 하나하나 지원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럴 텐데도 이제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돈이 이제 좀 그 돈이 많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내보내서 다 임대주택을 주고 그래서 활동지원사로 24시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혼자 좀 돌아다닐 수 있거나 네. 집에서 몇 시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급하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말 5분 10분도 혼자 둘 수 없고 네. 뭐 밖에 나가면 찾길도 막 뛰어들고 이러는 사람들의 부모님들은 그럼 집에서 같이 생활할 수 하루도 못 없는 쉬거든요. 거죠. 네. 밤에도 내쳐 자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부모님들이 이 친구랑 항상 어디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모님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시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을 없애야 된다. 여기가 거의 무슨 옛날 형제원 얘기 막 하시면서 네. 그냥 막 무슨 감옥 같다. 여기서 살아남은 거 생존자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노숙인 시설에 많이 가고요. 네. 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정신병원에도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거주시설은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노숙인 시설의 한 60% 정도가 발달장애인 분들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정말 너무 발달장애 심각합니다. 분들은 네. 자기 자신의 주장도 잘 못하시잖아요. 주장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거를 자기가 혼자 관리할 수 없고 네. 또 뭐 내가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막 계속해서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사실 없는데. 제 말씀은 네. 이제 정책 당국이나 네네. 이런 데다가 네네. 목소리를 그쵸. 내는 거를 자기가 할 수 없죠. 발달장애인들이 자기가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지체장애인 분들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마땅한데 그쵸. 예. 지체장애인 분들은 이제 임대주택을 드리거나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활동 보조를 많이 붙여드리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없애는 탈시설 정책을 간다. 이거는 좀 아니네요.
이제 그분들도 그건 그분들은 예. 지체장애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분들도 아마 지원하고. 겪은 일도 예. 있고 이래서 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발달장애 시설 문제는 그와 별도로 또 이제 더 많이 생기고 오히려 더 더 좋아지고 지원해야 되네요. 예. 저희가 왜 이렇게 1인실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냐 하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느 세월에 이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여기에 맞는 걸 만들겠어요. 그냥 저희는 그냥 빨리 가서 저희는 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여태까지 도와서 온 곳이니까 네. 빨리 연구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체중증 발달장애인들도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부모님들의 삶의 질도 정말 좋아졌구나. 네. 지역사회하고도 아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빨리 연구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원장님한테 격려 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285님 네. 훌륭한 일 하시는 김미경 원장님 존경스럽습니다. 힘내세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0166님 저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분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네, 잘 아시겠죠. 장애인 활동보조사분들도 정말 애 많이 쓰시죠. 그렇죠. 네. 네, 0748님. 저희 아들도 복지관에서 지적장애 아이들 관리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늘 걱정이 되지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주셨네요. 직장도 이제 개념이 좀 달라져서 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장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생겨야 돼요. 예. 그래서 직장이 생겨서 이렇게 젊은 시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네. 이게 나중에 사회에서 져야 되는 그런 그 경제적 짐도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예. 좋아지니까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3027님은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캠님은 서도원님 음성 너무나 편합니다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살만한 세상 방송의 오인환 PD가요. 네네. 대학 시절에 중증 장애인하고 친구가 되거나 목욕 봉사 참여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청취자분들도 그런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겠죠. 네. 개인으로 봉사를 오셔도 되고요. 네. 또 사회복지는 돈으로 결국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5천 원, 10,000원이어도 정기적인 기부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이 있는데 11년 전에 키움증권의 사내 봉사 동아리가 있는데 그 키움과 나눔이라는 동아리에서 저희 그때만 해도 11년 전이니까 조금 더 젊은 어린 청년들이었죠. 그 친구들이 주간보수 다닐 때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조이빌리지가 너무 어려울 때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넉넉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도요 그런 동아리나 이렇게 연결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네, 그러면 제가 오늘 확실하게 배운 게 지체장애인들하고 발달장애인들은 지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 네, 이걸 오늘 제가 확실히 배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은요 노인분들 중에 네. 그냥 혼자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복지관 좀 다니시면서 도와주시면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요양보호사 오시면 좀 사실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시설 등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발달장애인도 이제 지적 능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정상이신 분들하고는 완전 다른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분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발달장애인들은 너무 모르시니까 네. 이제부터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발달장애인이 지적인 능력이 힘들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거를 다 이해하고 알라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예. 저희 비장애인들이 그쵸. 알아서 잘 그쵸. 앞장서서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영우에 나왔던 그 대사가 있었는데 네.
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주니까 그 친구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최수연이라고 얘기해요. 봄날의 햇살들이 다 돼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가 뭐 각자 개인이 뭐 독립으로 살아라 말아라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도 봄날의 햇살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걸 잘 감정이입도 해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해 네. 주려고 하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네. 0675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가족 같은 언니가 36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국가와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돌봄 시설이 많아져야 돼요. 학교도 일반 학교와 같이 등하교도 도와주세요. 가족이 행복해야 국가 사회가 좋아져요. 해주셨습니다. 36살이면은 88년생 되겠네요. 네. 그렇죠. 비슷하죠. 네. 6779님. 탈시설화는 심한 장애인들의 단편적인 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시설에 입소를 못하는 장애인들은 방치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느 것이 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것인지요. 제발 올바른 인지가 가능한 분들이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네, 최근에 네. 서울시에서도 독립을 시켰다가 적응을 못하면 다시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은 딱 현원, 정원 이게 정해져 있고 네. 그 현원에 따라서 예. 그 지원을 받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나갔는데 현원을 비워놓은 채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또 구조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뭐 시설을 나가야지만 행복한 인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지체장애인 분들이나 이렇게 당사자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학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전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복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가 선진국이 된 어떤 거에 맞춰서 네. 저 복지에 대한 것도 좀 획기적으로 좋아져야지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눈이 좀 더 트이는 것 같습니다. 복지 문제, 특히 발달장애인들 분들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족이 사는 길이고 또 사회가 좋아지는 길이죠. 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 조이빌리지의 김미경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사슴이 눈이 좋으면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Good idea입니다. Good idea. 빨리 읽으면 good idea가 사슴이 눈이 좋은 경우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0937님 축하드립니다. good idea. 네, 이런 넌센스 출처는 어딘가요? 하고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임영웅과 이혜리가 부르는 이제 나만 믿어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